지금 이 순간 한국거래소 금 시세 확인해 보셨습니까? 3.75g에 85만 3,875원입니다. 1년 전만 해도 13만 원대였던 게 지금은 26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거의 2배가 된 겁니다. 여러분 계산기 한번 두드려 보세요. 금 100g이면 얼마일까요? 2,276만 원입니다. 1kg이면 2억 2,760만 원입니다. 이게 지금 금의 가격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요즘 은행 금 통장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증권사 금 계좌 개설하는 사람들도 급증했습니다. 다들 금 사야 한다. 금이 답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SNS만 봐도 금 투자 후기, 금 수익 인증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갖고 계신 금, 혹은 사려고 하시는 금이 정말 진짜 금일까요? 당연하다고요? 은행에서 샀으니까 당연히 진짜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께 충격적인 이야기 2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중국에서 일어난 일이고, 하나는 바로 며칠 전 서울 한복판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020년 봄,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확산되던 시기입니다. 전 세계가 바이러스 공포에 떨고 있을 때 중국 금융계에서는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사건이 터집니다. 킹골드 주얼리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동네 금은방이 아닙니다. 미국 나스닥 시장에 상장된 중국 내 손꼽히는 대형금 가공 업체였습니다. 이 회사가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렸는데 담보로 제공한 게 금괴 83톤이었습니다. 83톤이 얼마나 되는 양인지 감이 안 오시죠?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 전체가 104톤입니다. 민간 기업 하나가 국가중앙은행 보유량에 육박하는 금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대출금을 못 갚겠다고 통보합니다. 금융사 입장에서는 간단합니다. 그럼 담보로 잡아놓은 금괴를 팔아서 돈을 회수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창고에 쌓여있는 금괴들을 검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엑스레이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 이상 없음. 순금 99.99%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장 직원 한 명이 뭔가 찜찜하다고 느꼈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직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괴 하나를 톱으로 절단해봤습니다. 황금비 표면이 잘려나가면서 속이 드러났는데 거기서 나온 건 반짝이는 금이 아니었습니다. 칙칙한 회색빛 금속이었습니다. 구리였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다른 금괴들도 하나씩 잘라봤습니다. 전부 똑같았습니다. 겉은 아픈 금 도금층이었지만 속은 구리와 니켈을 섞은 합금이었습니다. 83톤 전부가 가짜였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당시 시세로 약 4조 원이었습니다. 4조 원짜리 금이 하루아침에 고철 덩어리가 된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나스닥 상장 기업이고 여러 금융사가 검증했을 텐데 말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신뢰였습니다. 킹골드 대표는 중국군 출신의 정치권 인맥이 탄탄한 인물이었습니다. 나스닥 상장사라는 타이틀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 자체를 안 했던 겁니다. 두 번째는 검사 방법의 허점입니다. 엑스레이로만 검사하면 겉면만 보입니다. 표면이 진짜 금이면 통과됩니다. 물리적으로 절단하기 전까지는 속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책임 회피 구조입니다. 은행은 감정평가사에게 맡겼고, 감정평가사는 서류만 확인했고, 보험사는 사기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발을 뺐습니다. 결국 돈 빌려준 은행들만 4조 원을 날렸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중국이니까 그렇지. 우리나라는 아니겠지.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2026년 1월 서울 종로구입니다. 60년 전통의 귀금속 상가가 모여있는 곳이죠.
이곳 금은 빵에 한 남성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금괴를 들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몇 년 동안 보관하던 금괴를 팔려고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금은빵 사장은 이 일을 30년 넘게 해온 베테랑입니다. 금괴를 받아들고 무게를 재고 거들 살펴봤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무게는 정확했습니다. 겉모습도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손에 쥐었을 때 느낌이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수십 년 경험으로 체득한 감각이었습니다. 정밀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처음에 손님은 거부했습니다. 왜 검사를 하냐? 보증서도 있는데.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워낙 강하게 요구해서 결국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금괴 내부에 텅스텐이 들어있었습니다. 겉은 진짜 금으로 얇게 도금했지만 속은 텅스텐이라는 금속으로 채워져 있었던 겁니다. 텅스텐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텅스텐의 비중이 19.25입니다. 금의 비중이 19.3입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크기로 만들면 무게도 거의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보통 금의 진위를 확인할 때 무게를 재는데 텅스텐을 쓰면 이 방법으로는 걸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이 텅스텐을 선호하는 겁니다. 그럼 가격 차이는 얼마나 될까요? 지금 금 시세가 3.75g에 85만 원입니다. 그럼 100g은 약 2,270만 원입니다. 반면 텅스텐 100g은 몇만 원에 불과합니다. 10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겉만 금으로 도금하면 도금 비용 몇십만 원이면 됩니다. 2,270만 원짜리를 몇십만 원에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종로 금은빵 사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런 경우가 자주 있냐고요? 대답이 놀라웠습니다. 최근 들어 급격히 늘었다는 겁니다. 금값이 폭등하면서 가짜도 같이 늘어난다는 거죠. 더 충격적인 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가짜를 가져온 사람 대부분이 자기가 가짜를 갖고 있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어디선가 정상적으로 샀다고 믿었던 거죠. 실제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60대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지인 소개로 금 거래업을 한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이 시세보다 10% 정도 싸게 준다고 해서 금괴를 샀습니다. 1,200만 원을 주고 샀습니다. 몇 달 후 금값이 더 올라서 팔려고 금은빵에 갔습니다. 그런데 금은빵에서 이게 가짜라고 하는 겁니다. 믿을 수가 없었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이미 연락 두절이었습니다. 1,200만 원이 한순간에 날아간 겁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런 일이 왜 생기는 걸까요? 개인 간 거래가 문제입니다. 중고거래 앱이나 지인 소개로 만난 사람한테 금을 사면 검증 과정이 없습니다. 은행이나 정식 금은빵은 철저하게 검사하지만 개인 거래는 그냥 믿고 사는 겁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값이 높을 때는 조금이라도 싸게 사려는 심리가 생깁니다. 시세가 85만 원인데 75만 원에 판다고 하면 혹하죠. 바로 이게 함정입니다. 종로 상인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짜 금괴를 가져오는 경우가 부쩍 늘었다는 겁니다. SNS나 중고거래 앱에서 개인한테 산 거라고 합니다. 중국 킹골드 사건과 종로 가짜 금괴. 이 두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실물 금조차 이렇게 쉽게 조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증권사 앱에서 사고 파는 금, 은행 금 통장에 있는 금, 이건 실물이 있기는 한 걸까요? 지금부터는 눈에 보이지 않는 금, 장부에만 존재하는 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보는 국제 금 시세, 그게 여러분 집 금고에 있는 실물 금의 가격일까요? 아닙니다. 그건 종이 위에 적힌 금의 가격입니다. 간단한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주차장에 차를 맡겼습니다.
주차권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주차권을 주면 차를 돌려받습니다. 정상적인 거래죠. 그런데 주차장 주인이 욕심을 냅니다. 어차피 차 주인들이 평일 낮에는 안 찾아가니까 주차권을 복사해서 10장을 만듭니다. 실제 차는 한 대인데 주차권은 10장입니다. 사람들은 주차권만 갖고 거래합니다. 내 차가 있다는 증표니까요. 심지어 이 주차권을 다른 사람한테 팔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문제없습니다. 대부분 주차권만 갖고 거래하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10명이 동시에 차를 찾으러 오면 어떻게 될까요? 차는 한 대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9명은 쓸모없는 종이 쪽지만 쥐게 됩니다. 이게 바로 지금 금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런던과 뉴욕에 있는 세계 최대 금 거래소. 여기 창고에 실제로 쌓여있는 금은 수천 톤입니다. 하지만 그 금을 기반으로 발행된 금 계약서, 즉 종이금은 얼마나 될까요? 실물의 수십 배입니다. 어떤 전문가는 100배까지 본다고 합니다. 실물 금 1톤이 있으면 그 위에 100톤 분량의 계약서가 오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는 문제없습니다. 사람들이 실물을 요구하지 않으니까요. 그냥 가격 변동으로 차익만 거래하니까요. 하지만 만약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사람이 실물을 달라고 하면 재앙이 벌어집니다. 이걸 골드런이라고 부릅니다. 은행에서 예금자들이 몰려와서 돈을 찾아가는 뱅크런의 금 버전입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1971년 8월 15일입니다. 당시 미국은 달러를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준다고 약속했었습니다. 브레턴우즈 체제라고 불렀죠. 그런데 프랑스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이 약속한 만큼 금을 갖고 있을까? 그래서 달러를 대량으로 가져가서 금으로 바꿔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따라했습니다. 미국 금고가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닉슨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선언합니다. 앞으로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지 않겠다. 사실상 약속을 파기한 겁니다. 그럼 2026년 지금은 어떨까요? 만약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시스템을 흔들려고 한다면? 혹은 일반 투자자들을 겁주어서 금을 팔게 만든 다음 그 틈에 실물을 싹쓸이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실제로 최근 금 시장에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말 금값이 갑자기 급락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순식간에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습니다. 이런 급격한 변동을 만드는 게 누구일까요? 사람이 아닙니다. 컴퓨터입니다. 고빈도 매매 알고리즘이라는 프로그램들이 1초에 수천 번씩 매매 주문을 넣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고 판단해서 클릭하는 시간은 0.3초 정도 걸립니다. 하지만 알고리즘은 0.001초 만에 거래를 끝냅니다. 사람이 눈 한 번 깜빡이는 동안 수백 번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알고리즘들이 금값이 특정 선을 깨면 자동으로 팔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선이 깨지면 연쇄적으로 매도가 터져 나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요. 이때 일반 투자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스마트폰에 알림이 옵니다. 손절매가 자동 실행되었습니다. 내가 팔고 싶지 않아도 시스템이 강제로 팝니다. 손실을 막기 위해 미리 설정해둔 거니까요. 그럼 누가 이득을 볼까요? 바닥에서 기다리던 사람들입니다. 일반인들이 공포에 질려 싸게 내다 판 금을 누군가는 웃으면서 주워 담습니다. 실제로 차트를 보면 증거가 있습니다. 급락 직후에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가격이 다시 올라갑니다. 누군가는 팔았고 누군가는 샀다는 뜻입니다. 그럼 누가 사들이는 걸까요? 놀랍게도 국가들입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터키,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최근 몇 년간 금을 미친 듯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달러에서 벗어나려는 겁니다. 미국이 경제 제재를 하면 달러를 못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금으로 준비금을 채우는 겁니다. 금은 어느 나라든 받아주니까요.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브릭스 국가들은 아예 금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화폐를 만들려고 합니다.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겁니다. 미국은 이걸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했습니다. 그의 경제 정책을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미국 국가 부채가 36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국방비를 늘리고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합니다. 돈은 어디서 나올까요? 국채를 더 발행해야 합니다. 빚이 많은 사람이 빚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요? 인플레이션입니다.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실질적인 빚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럼 금값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오릅니다. 그럼 왜 최근에 금값이 흔들렸냐고요?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큰 손들이 일부러 흔들어서 약한 투자자들을 털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싸게 주워 담습니다. 역사가 증명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똑같았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무너지고 세상이 끝날 것 같을 때 금값이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안전 자산이라던 금도 끝났다며 팔았습니다. 하지만 그 후 어떻게 됐습니까? 3년 만에 3배로 올랐습니다. 싸게 판 사람들은 후회했고 바닥에서 주운 사람들은 대박을 쳤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단기 변동에 흔들려서 팔면 나중에 후회합니다. 하지만 흔들림을 견디고 꾸준히 모으면 결국 웃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나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금과 달러를 놓고 싸우는 동안 한국은 안전할까요? 충격적인 숫자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이 보유한 금이 104.4톤입니다. 많다고요? 아닙니다. 전체 외환 보유액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7%밖에 안 됩니다. 미국은 70%가 넘습니다. 독일도 비슷합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우리보다 훨씬 많습니다. 게다가 한국은행은 최근 10년 동안 금을 단 1g도 안 샀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은 이자가 안 나오니까 미국 국채를 사는 게 낫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 국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환율이 계속 올라서 1달러에 1,500원, 1,600원이 되면 한국은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석유, 식량, 원자재를 전부 수입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폭등합니다. 짜장면 값, 기름값, 전기요금이 미친 듯이 오를 겁니다. 이걸 잡으려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려야 하는데 가계 부채가 1900조 원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영끌족과 자영업자가 무너집니다. 완벽한 딜레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입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금값은 오릅니다. 실제로 최근 국제 금값은 조정을 받았지만 한국 금 시세는 덜 떨어졌습니다. 환율이 올라서 방어가 된 겁니다. 즉, 한국 사람에게 금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원화 가치 하락을 막는 보험입니다. 달러가 비싸지면 금값이 오르니까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이야말로 한국 국민들이 금을 사야 할 때라고 주장합니다. 원화만 들고 있다가는 구매력이 녹아내릴 수 있으니까요. 자, 국가가 내 돈을 지켜주지 못한다면 내 돈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전 투자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 손에 1억 원이 있다면 이걸 어디에 넣어야 할까요? 금은방 가서 금목걸이 살까요? 은행 금 통장 만들까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세금과 수수료로 엄청나게 뜯깁니다. 한국에서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크게 4가지입니다. 하나씩 비교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실물 금괴 구매입니다. 금은 빵이나 온라인몰에서 사는 거죠. 장점은 명확합니다.
내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전쟁 나서 정전되어도 쌀로 바꿔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치명적입니다. 살 때 부가세 10%를 냅니다. 1억 원어치 사면 1,000만 원이 세금으로 나갑니다. 게다가 팔 때도 제값받기 힘듭니다. 집에 보관하자니 도둑 맞을까봐 불안합니다. 둘째, 은행 금 통장입니다. 은행 가서 금 통장 만들어 달라고 하면 1g 단위로 적립해줍니다. 편하죠? 하지만 이게 최악입니다. 매매 차익에 대해 15.4%의 세금을 뗍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됩니다. 게다가 은행이 떼가는 수수료와 환전 차익까지 합치면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은행만 배불리는 구조입니다. 셋째, 금 펀드입니다. 펀드 회사가 금에 투자하는 상품을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편하긴 한데 운용 보수가 매년 나갑니다. 수익이 나든 안 나든 수수료는 냅니다. 넷째, 한국거래소 금 시장입니다. 이게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증권사 앱 켜서 주식 사듯이 금을 사는 겁니다. 이게 왜 좋으냐면, 첫째, 매매 차익 비과세입니다. 금값이 2배가 돼서 1억을 벌어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둘째, 사고 팔 때 부가세 10%가 없습니다. 셋째, 수수료가 0.2에서 0.3% 수준으로 주식 수수료와 비슷합니다. 국가가 금거래를 장려하려고 만든 시장이라 혜택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투자 목적이라면 무조건 한국거래소 금 시장이 답입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더 드립니다. 만약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지금처럼 금값이 높을 때가 아니라 조정받을 때가 기회입니다. 실물 금괴는 사고 팔 때 세금이 많지만 증여나 상속할 때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는 10년간 2천만 원,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금값이 조정받아서 쌀 때 실물 금을 사서 자녀에게 증여하세요. 세무서에는 증여 시점에 낮은 가격으로 신고됩니다. 나중에 금값이 2배, 3배로 올랐을 때 자녀가 팔면 그 차익은 온전히 자녀의 것이 되고 추가 세금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이 금고에 금을 쌓아두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럼 1억 원 포트폴리오 딱 정해드리겠습니다. 메모하세요. 금. 특히 한국거래소 금 시장의 30%. 이건 자산 방어의 핵심입니다. 달러 예금의 15%. 이건 환율 상승에 대비하는 방패입니다. 비트코인의 10%. 디지털 금으로서의 가능성에 베팅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45%는 미국이나 한국의 우량주에 넣습니다. 위기는 곧 세일 기간입니다.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기회입니다. 단, 절대 한 번에 몰빵하지 마세요. 오늘 금 시세가 3.75g에 85만 원이라고 3천만 원을 한 번에 사면 내일 더 떨어졌을 때 멘탈이 나갑니다. 분할 매수가 답입니다. 앞으로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매주 정해진 날짜에 100만 원씩 기계적으로 사는 겁니다. 가격이 내리면 더 많은 양을 살 수 있어서 좋고, 오르면 내 자산이 불어나서 좋은 무적의 전략입니다. 자, 긴 이야기였습니다. 중국 킹골드의 83톤 가짜 금괴 사건, 서울 종로의 텅스텐 금괴 사건. 단순히 남의 나라 이야기나 먼 세상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 지갑을 노리는 위험이었습니다. 종이금 시스템, 알고리즘 매매, 국가 간 금 전쟁.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거대한 돈의 흐름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우리는 희생양이 될 것인가? 아니면 흐름을 읽고 기회를 잡을 것인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위기라는 단어는 위험과 기회가 합쳐진 말입니다. 지금의 금 시장 혼란, 그리고 불안한 경제 상황. 누군가에게는 공포스러운 재앙이겠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에게는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당장 증권사 앱을 켜서 한국거래소 금 시장 탭을 한번 눌러보세요. 그리고 내 자산이 너무 현금에만 쏠려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죽은 지식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재테크 실력을 키워드리는 경제 채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미칠 영향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